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4대 왕권을 강화한 광종, 왕권을 강화했다고 광종, 이렇게 기억하세요. 광종이 왕권을 왜 강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노비양금법을 왜 실시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호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족들은 통일신라 말기에 전국 각 지역에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즉 힘이 강하고 집에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면은 여러 백성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력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이 호족들을 견제하고 호족들을 대우하기 위해서 호족들에게 벼슬, 성씨, 땅, 그리고 많은 호족들의 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29명의 부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만 27명을 두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제 왕건이 죽자 이 왕건의 아들들은 다음에 왕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왕건의 첫 번째 아들 해종이 2대 왕에 오르고 이 해종은 왕을 얼마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른 동생, 즉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정종에게 왕자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정종 또한 왕을 오래 하지 못하고 동생인 광종에게 왕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왕건의 또 다른 아들들은 이제 외할아버지께 의지하고 외할아버지께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외할아버지, 저도 왕하고 싶어요 하면서 생떼를 부립니다. 이 외할아버지들, 즉 호족이었죠.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금쪽 같은 외손자 녀석이 태조 왕건의 아들인데 누구는 왕을 하고 누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래서 외할아버지들의 권력이 엄청나게 커져 있었고, 그리고 이 외할아버지들은 저마다 내가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야 하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우쭐거리고 있었죠. 호족들이 너무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에 오른 광종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호족이 너무나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왕권을 튼튼하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즉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 호족의 세력이 약해지고 호족의 세력이 강해지면 왕의 권력이 약해지니 그래, 왕의 권력을 키워야겠다 다짐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노비안검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검, 잘 살펴보란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이 사람이 정말 노비인지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는지 안경 끼고 잘 살펴봐. 안검, 노비안검법입니다. 당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 즉 평민으로 신분을 올려줍니다. 왜? 노비들은 호족을 위해서, 호족의 개인 재산이니까 호족에게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노비들은 사람이 아니야. 인격이 없어. 그러니 군대 가, 안 가? 안 가요. 인격이 없는 거는 동물하고 똑같은 거야. 강아지, 소,
군대 가서 총 들고 나라 지켜? 아니잖아. 강아지하고 돼지, 소 세금 내? 짐승이 어떻게 세금 내? 그러니 이 노비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고, 따라서 광종은 이 노비가 정말 순수한 노비인지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는지 잘 살펴보고 평민으로 바꾸어줘라. 즉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은 평민으로 신분을 되돌려받고 이제 세금도 내고 군대를 가게 되는, 즉 왕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광종은 이제 호족의 노비들을 양민들로 바꾸어서 왕이 힘을 갖게 되는 그 제도가 바로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제도가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 제도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습니다. 왜 이런 과거 제도를 실시하느냐? 고려에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음서제도. 음서. 조상의 은혜로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관리가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즉 단무지의 아빠가 국방부 장관이면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은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고 그냥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이런 특혜를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사위, 조카, 즉 아빠의 백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 이런 제도, 이 제도를 음서제도라고 합니다. 즉 태조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건국한 호족, 나라를 건국한 엄청난 공을 세웠으니까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이 호족들이 죽자 호족들의 자식, 사위, 조카들이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왕에게 충성을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들을 뽑겠다. 따라서 호족의 세력을 견제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쌍기라는 사람입니다. 광종의 아이디어 뱅크, 즉 싱크탱크예요. 쌍기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관리였어요. 고려의 외교관으로 왔다가 몸이 아파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고려에서 치료를 받고 고려에서 아주 인심 좋게 병을 나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도와줬어요. 이 쌍기의 똑똑한 면을 발견했던 광종이 쌍기를 설득합니다. 이보시오. 고려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오. 쌍기는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려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종에게 과거제도를 실시하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즉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쌍기라는 사람입니다. 고려에 중요한 왕이 몇 명이 있는데 오늘은 광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종 그리고 공민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아랫단에 두 번째 관촉사 석조미륵 불상이 있습니다. 광종 때 만들었어요. 이 거대한 미륵 불룬 충남 논산 관촉사라는 절에 있습니다. 충남 논산, 바로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신검에게 항복을 받고
후삼국을 통일했던 아주 성스러운, 고려로서는 굉장히 역사 깊은 지역이죠. 여기에 광종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광종이 왕에 즉위하고 우리 아버지가 후삼국을 통일한 왔다예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위대해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윗대가리예요. 하면서 아주 대가리, 미안해요. 머리가 길쭉한 이 불상을 만들게 됩니다. 기억하기 쉽겠죠? 우리 아빠가 가장 대가리예요. 우리 아빠가 가장 왔다예요. 하면서 머리가 길쭉한 관촉사 석조미륵 고려시대 불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